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거인의 어깨, 작은 일들의 위대함입니다. 그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신 손동원 박사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 인류 문명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파헤친 논문입니다.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까지 넘나들면서요. 그렇죠. 핵심은 정말 사소한 행동, 생각, 사람들하고의 만남 같은 거요.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예상치 못한 아주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인의 어깨처럼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걸 5가지 핵심 원리, 그러니까 도그마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5가지 도그마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통찰을 따라서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도그마는 뭔가요? 첫 번째는 습관의 힘입니다. 부제는 무형의 건축물이고요. 아, 습관이요? 이건 뭐랄까 좀 익숙한 개념 같기도 한데요. 찰스 두이그 책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삶과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마이클 펠프스 선수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그 철저하게 지킨 작은 훈련 습관들이요. 네, 그렇죠. 성공 비결로 많이 언급되죠. 근데 손 박사님이 명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이걸 넘어서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건축물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개인의 습관이 사회 구조까지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네요. 네, 그 누적된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두 번째 도그마는 미시적 상호작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건 이웃하고 인사 나누는 거, 아니면 동료한테 작은 친절 베푸는 거, 정말 사소한 교류들이에요. 아, 그런 것들이요? 네, 이런 아주 작은 상호작용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회 전체의 신뢰, 그러니까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말한 사회적 자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회적 자본 들어봤어요. 네, 그걸 형성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평소에 주민들끼리 교류가 많았던 곳은 서로 돕고 위기를 잘 극복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같은 씨앗이 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요? 네, 캐시 오닐 박사가 경고한 것처럼 예를 들어 알고리즘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편향 같은 거요. 그런 게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식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작은 상호작용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정말 중요하네요. 세 번째 도그마는 인지적 편향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지르는 오류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사고의 오류들에 빠지기 쉽잖아요. 예를 들면 확증 편향 같은 거요.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 네,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데니엘 카너먼 교수가 말한 시스템 1, 즉 직관적 사고의 함정 같은 거죠. 손 박사님은 이런 미세한 오류들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는 투자 실패라든가 잘못된 정책 결정 같은 아주 큰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어렵죠.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일단 자기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동시에 그 리처드 탈로 교수의 넛지 이론 있잖아요. 아, 넛지요? 네. 네, 그걸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근처에 발자국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무심코 그걸 따라가서 분리수거를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요. 아주 작은 개입이나 어떤 디자인 변화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작은 오류를 인정하고 또 작은 해결책으로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접근입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도그마는 진화입니다. 이건 생물학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생명의 진화라는 게 사실 어떤 거대한 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미세한 변이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개 품종들이 전부 늑대에서 갈라져 나온 것처럼요. 아, 네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개인의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꾸준하게 작은 노력을 하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개인을 발전시키는 말하자면 진화의 과정과 같다는 거죠. 거창한 계획 세우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 평형설 같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엔 급격한 변화처럼 보여도 결국엔 특정 시점에 미세한 변화들이 빠르게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도그마입니다. 예술과 창조네요. 이것도 작은 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번뜩 하고 떠오르는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천재적인 영감 같은 거요. 근데 손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수많은 미세한 터치, 끊임없는 수정, 그리고 그 앤더스 에릭슨 교수가 말한 의도적 연습 있잖아요. 아, 의도적 연습이요. 일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네, 비슷합니다. 아주 의식적인 노력과 개선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완벽한 소리를 내려고 한음 계속 다듬는 것처럼요. 아, 마치 점묘화처럼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티핑 포인트처럼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던 어떤 시도나 작품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뉴욕시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했던 사례도 비슷해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 뭐 길거리에 깨진 유리창 하나 방치하는 거요. 그런 걸 바로잡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 도시 전체의 분위기나 범죄율까지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결국 손 박사님은 이런 위대한 창조나 변화 뒤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수한 작은 시도와 개선들이 숨어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작은 일들의 위대함이라는 5가지 도그마로 쭉 살펴봤는데요. 습관부터 상호작용, 생각의 오유, 진화, 창조까지. 정말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미시적인 것들의 축적이 거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작은 습관이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의 질서, 또 관계의 질서를 잘 다져나가고요. 이건 사회심리학적 이론과도 연결되죠. 네. 그리고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인지적인 겸손함,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초연결 사회 철학 이론적이고요. 인지적 겸손, 중요한 말이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너무 거창한 변화나 완벽한 결과만 쫓기보다는 점진적인 진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창조를 믿는 태도, 이건 인리 문명 철학에 가깝겠네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시는 겁니다. 정말 곱씹어볼 만한 내용이 많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당신이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잠재력을 가진 그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